네, 안녕하세요. 6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캔들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 설명드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서도 표현해 놨으니까 글을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차트 공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빠르게 지나간 활용한 그 이동평균선을 배우고 활용을 한다던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쓱 넘어가 버리는 이제 그러한 이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잘 활용을 하질 않죠. 잘 활용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얘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지를 받는 건지 저항을 받는 건지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지를 받고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온 게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 거래를 하려고 할 때는 이것이 지지를 받은 건지 저항을 받은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매수를 하려고 할 때 자꾸 높은 가격에 사게 되고 매도를 하게 될 때 자꾸 낮은 가격에 매도해버리는 이제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냥 추세만 확인하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당일 거래, 그러니까 단타 거래를 한다고 하시면 5일선을 활용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 5일선을 활용을 할 때 5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도 딱 그리게 되면 이게 곡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의 지표에 있는 거를 보게 되면 이게 5일선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일봉 차트에 있는 5일선을 이제 표시를 한다라는 게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놓고 어차피 단타 거래이기 때문에 일봉 차트를 보고, 그러니까 1D 차트를 보고 거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낮은 봉 차트를 보게 되죠. 15분 봉이라든가 5분 봉이라든가 1시간 봉, 30분 봉 이렇게 낮은 봉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5분 봉에서 나는 주로 거래를 하겠다 하게 되면 15분 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5일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꺾인 직선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서 거래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통 다른 지표, 그러니까 다른 차트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것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잘 활용을 하질 않는다. 그래서 이 지표를 어떻게 만드는지 수식은 글로써 적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거래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추세를 보기에는 가장 기본적이고 차트가 막 지저분해지고 그런 거를 좀 늘 겪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볼 때 만약에 내가 이동평균선을 자꾸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눈에 익어 간다면 이제 낮은 이동평균선은 삭제를 하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00선, 여기 200 EMA라고 돼 있죠. EMA는 이제 지수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코인 시장에서는 200 이동평균선 EMA가 200 EMA가 어느 정도 잘 맞습니다. 그래서 200 EMA 밑으로 있으면 이제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보고 200 EMA 위에 올라오게 되면 이제 상승 추세로 간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다라는 걸 벌써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이동평균선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실제 거래에 활용하시게 하려면 글에 적어놓아 있던 함수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만들어서 쓰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 이제 뚫고 올라올 때 여기 되면은 이제 직선 해가지고 이게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직선을 해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올 때 이제 매수해버리는, 그렇게 되고,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매도해서 대기하고 올라올 때 다시 매수하고, 이제 이러한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200 EMA 같은 경우는 200일마다 이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지금 4번의 매수 기회가 있었고요. 4번의 매수 기회를 다 놓치셨다 하시게 되면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게 다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코인 시장에서는 200 EMA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자신의 그 거래 전략이라든가 자신의 그 거래 스타일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활용을 안 하신다고 해서라도 활용을 안 해도 만약에 보조지표라든가 뭐 그런 거를 활용하시게 되면 어차피 그 안에 다 이동평균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식을 이제 뜯어보게 되면 대부분 MA로 되는 수식이 거의 하나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차트를 구성하고 있는 차트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동평균선이 어떠한 건지를 일단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위에 있을 때와 하락에 있을 때의 그런 해석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지만 그거는 이동평균선으로 보기에는 너무 제한적이다. 그래서 거래는 잘 활용이 안 되고 이제 추세를 볼 때는 활용을 한다. 이제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지와 저항을 따지기 위해서는 다른 지표들이 필요하고요. 그 지표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얘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행보하는, 이렇게 뭉쳐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매물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찾아서 실제 지지와 저항을 받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힘드니까 지표로서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지표들,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을 이제 표현하는 지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저의 차트에는. 그래서 그 지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지표를 설명드릴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였죠. OBV. 이것이 이제 OBV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OBV로 지지와 저항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있네요. 그래서 현재냐 0.06이네요. 그래서 현재 이 차트 BTC USD라는 트레이딩뷰 비트코인 이제 인덱스 차트에서는 현재 지지와 저항은 여기 OBV는 여기 있다. 그래서 그 OBV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점은 뭐다? 매수세와 매도세가 제로인 지점이다. 그래서 이 OBV 선보다 위에 있으면 이제 매수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OBV를 터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상향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이제 근거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OBV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잘 마주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주치게 되면 거래를 할 수 있는, 강력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 현재 이제 OBV를 이제 터치한 거는 바이낸스 차트에서는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차트에서는 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도 CME에서도 터치를 했네요. 그리고 CMA하고 바이낸스,
CMA하고 바이낸스에서는 터치를 했고요. 혹시 모르니까 코인베이스도 볼까요? 야, 코인베이스는 터치를 안 했네요. 그래서 일단 모든 차트가 기간이 틀리니까, 그 다음에 거래량의 그 분포가 또 틀리기 때문에 이제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래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참고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바이낸스가 뭐 한번 이제 뭐 소송에 휘말렸다고 해서 뭐 거래량에 급감을 했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바이낸스를 떠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떠나도 바이낸스에서 사람이 떠난다 하면은 그 나머지 거래소에서는 더 많이 떠난다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거래소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바이낸스 거래소가 거의 거래량은 최고 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OBV를 터치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매수해야 되는 근거, 그래서 이 밑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28,000, 29,000 밑에서는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여기거든요. 요거 이제 월봉 차트에서 봤을 때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새로 생겨가지고 이게 밑으로 내려오고 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밑에서는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오늘 비트코인 아이디어 차트도 올려놨지만 현재로서는 관망할 때입니다. 뭐 매수를 하거나 뭐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게 큰 시세에 이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코인들은 현재 관망하는 세고요. 관망을 하면서 매도할 시기를 찾을 때지 관망하면서 매수할 시기를 찾는 데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매수할 시기가 오면 이제 그때 다시 비트코인 아이디어 차트로 다시 올려드릴 것이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거래량에서도 뭐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 뭐 이동평균선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동평균선 거래량에서는 잘 활용을 하지 않고요. OBV나 PVT 같은 그 지표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더 강한지 매도세가 더 강한지 정도로,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요 막대가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량을 보고 이게 매수세가 많은 건지 매도세가 많은 건지, 이때까지 현재는 매수세가 많은 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 거래량들이 매수세가 많은 건지 매도세가 많은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OBV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OBV가 요 폭입니다. 요 폭 지금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녹색으로, 여기는 지금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요만큼의 지금 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매수세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수세가 컸다가 다시 이제 매수세가 이렇게 폭이 줄어들면서 이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감소하게 되면 어느 순간 하락할 것이다. 근데 주구장창 이게 또 하락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적색 폭을 나오면서 이거는 매도세가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도세가 쭉 증가를 하면서 이제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다시 매도세가 이제 폭이 줄면서 폭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이제 중심선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맞는 건지 매도세가 많은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지금 그런 상태다. 그래서 지금 보합 상태라고 하겠죠. 그래서 보합 상태에 좀 현재 있다. 그래서 관망하는 것이 관망세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레이딩뷰 비트코인 인덱스 차트에서는 지금 녹색이 지금 좀 약간 좀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녹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조금씩 붙고 있다. 하지만 뭐 정확하게 뭐 크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망세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지표를 활용을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석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해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걸로만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도 지금 그려놨습니다. 볼린저 밴드도 어차피 볼린저 밴드 이 중간선은 이동평균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지금 어차피 이동평균선에 대한 설명 드리는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도 지금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요게 하단을 터치해서 했을 때 매수하고 중간 터치했을 때 매수하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수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확장했을 때, 이때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축을 했을 때 상향을 뚫고 상단을 뚫고 올라오게 되면 이제 이제 매수세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다음 만약에 이렇게 확장을 했을 때 이게 여기를 뚫지 못하면 이제 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볼린저 밴드로 볼 것은 이렇게 축소가 됐을 때, 이게 수축이 됐을 때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이 돼 있다가 지금 약간 수축을 좀 했죠. 그래서 좀 수축을 하고 이게 수축을 했을 때 나는 과연 매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제 그러한 매수 타임을 잡는데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로 매도 시기를 아는 것보다 매수 시기를 가늠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방법, 모든 지표를 활용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내가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이제 어떠한 거래를 할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지지와 저항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지지와 저항선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다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또 며칠 또 몇 번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시간 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자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